안녕하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 프로젝트 F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구 동기, 일정, 연구 방법, 결과 및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연구 주제는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의류 추천입니다. 연구를 통해 추천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간단하게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의류 추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주제 선정부터 최종 결과까지 9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어 처리 연구들은 대부분 트랜스포머와 언어 모델 벌트를 중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자연어 처리 모델들의 특징과 발전 내역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연구 범위를 좁혀서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기계 번역 모델인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과 이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했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에서 일어나는 셀프 어텐션 연산과 인코더, 디코더에서 진행되는 어텐션 연산 리서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벌트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랭귀지 모델의 등장 배경 및 벌트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했고, 벌트의 컨텍스트 파악 능력이나 구조의 장점, 그리고 이전 모델들과의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모델인 로버타 및 GPT에 대해서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로버타는 벌트가 언더핏되어 있으며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오래 학습시키는 것만으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모델입니다. 실제 버트와 파라미터 개수는 동일하지만 학습시키는 데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트에서 NSP 로스를 제거해서 성능 향상을 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GPT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버트가 대표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한 연구라면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이용한 랭귀지 모델입니다. GPT-1, GPT-2, GPT-3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며 파라미터의 개수와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량화 모델인 알버트 및 디스틸버트에 대해서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알버트는 히든 사이즈에서의 컨텍스트 디펜던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파라미터 자체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NSP 로스 대신에 음지성에 더 중점을 둔 SOP 로스를 사용해서 성능을 높인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틸 벌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벌트에 지식 증류를 적용해서 모델을 경량화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의 디멘전을 줄이는 것은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신 레이어를 절반으로 감소시킨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티브 변경 관련해서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엑셀 넷입니다. 기존 LM의 오브젝티브를 비틀어서 월드 오더에 대한 퍼뮤테이션을 수행한 후 이를 다시 원복시키는 방식으로 로스를 설계했습니다. 이전 시점에 대한 내용과 위치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닐라 트랜스포머 대신 트랜스포머 엑셀을 사용하여 토큰의 상대적 위치 정보와 더 긴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팸 벌트입니다. 벌트와 달리 랜덤 토큰이 아닌 컨티규어스한 랜덤 스팬을 마스킹했습니다. 또한 개별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마스크 범위의 전체 내용을 예측하도록 스팬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함으로써
벌트를 확장하여 성능 향상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모델 관련해서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매스 리뷰입니다. 스팸 벌트와 비슷하게 토큰 프래그먼트를 마스킹하지만 이를 인코더에서 예측하는 것이 아닌 디코더에서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마스킹된 인풋을 디코더에선 입력해서 제외하여 예측 시 인코더의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벌트는 생성 모델로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했는데 매스의 경우 요약, 번역, 대화 등의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르트입니다. 매스와 유사하게 인코더에서 인풋에 노이즈를 더한 후 디코더에서 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매스와 거의 유사하지만 매스에선 스판을 마스킹하는 반면 바르트는 어떠한 종류의 노이즈 펑션도 적용이 가능하여 생성 외에 판별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리뷰 및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빅버드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연상량이 인풋 길이에 쿼드라틱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글로벌 어텐션과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이용한 로컬 어텐션, 그리고 랜덤 노이즈를 추가한 랜덤 어텐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문장 길이를 512에서 4096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연상량이 인풋 길이에 쿼드라틱하여 이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빅버드와 비슷하게 글로벌 토큰과 로컬 토큰을 사용하여 스파르스 어텐션을 구현했습니다. 빅버드와 달리 랜덤 어텐션은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모델 관련 리뷰 및 리서치입니다. FM은 스파르스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선형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변수도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덴스 앤 너메릭 데이터에는 잘 안 맞고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과 딥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유저와 아이템의 잠재 요소를 저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 유저와 아이템의 잠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했습니다. FM은 스파스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선형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변수도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덴스 앤 너메릭 데이터에는 잘 안 맞고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과 딥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했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유저와 아이템의 잠재 요소를 저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 유저와 아이템의 잠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했습니다. 먼저 케이서입니다. 사용자의 최근 활동의 동적 패턴을 포착하여 추천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수평 컨볼루전 네트워크와 수직 컨볼루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두 가지 종류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딥FM에서는 FM과 심층 신경망을 결합하여 저차 및 고차 특징 상호작용을 모두 모델링합니다. 사용자, 아이템, 컨텍스트와 같은 특징을 선형 및 비선형으로 결합하여 추천을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물로서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의류 추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의류, 신발, 주얼리에 대한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사용하지 않을 컬럼은 삭제하고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셋을 CSV 파일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CSV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에 기반이 될 사용자 평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을 웹페이지로 간단하게 구현했습니다. 왓챠 서비스처럼 콜드스타트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평가 데이터를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의의 상품과 이미지를 노출하고 1점부터 5점 사이에 평점을 입력받는 형태입니다. 사용자는 평가 데이터 입력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의상에 대해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설명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 서브 카테고리 3 안에 드는 카테고리 내에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중 탑5를 추려서 추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추천 모델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을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0개 아이템에 대해서 이미지를 출력하고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 언어 모델의 한계입니다.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소형 언어 모델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추후 보안 시에는 보다 개선된 리소스로 대형 언어 모델을 도입하여 자연어 처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웹페이지와의 원활한 연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다 보니 웹페이지의 프로토타입 부분을 다소 간단하게 구현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웹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며 추천 알고리즘과 데이터 연동의 잦은 오류 해결, 예외 처리, 유저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모델의 정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RMSE 값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RMSE 값에 따라 추천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예상 평가보다는 사용자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션 부분과 이에 따른 추천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